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 지사의 총 합계 50.29% 턱걸이한 거 아니에요? 3차 선거인단 그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또 이낙연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승복하고 따르는 문화를 쌓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의사를 표시를 해버렸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1,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1, 2주 안에 한두 달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TV 시사 끝장입니다. 시사 토론회 촌철살인 이현주 전 의원 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모시고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냉철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지금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한 20여 명이 이거 이재명 경기지사 최종 득표는 50% 안 넘었다. 49.32%다. 결국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가 얻었던 표를 유효투표에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내용상 뭐 경선 불복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아니 뭐 이의 제기한 거지 경선 불복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팀 기조에서 일단 좀 상당한 후유증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이낙연 전 대표 이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당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게 엄청 중요한 시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이낙연 지사 측의 어떤 이낙연 대표 측의 그 이의 제기의 내용이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어쨌든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걸 잘 설명을 하고 어쨌든 논리적으로 이거를 잘 풀어서 결론도 합리적으로 내야지. 그냥 뭐 묵살을 하거나 무조건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됐어. 뭐 이렇게 해서 끝을 낼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후유증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나름대로 일리 있는 얘기를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묵살을 해버린다. 그러면 승복을 못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보면 마지막 3차 선거인단 그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또 이낙연 후보가 또 이겼고 지금 보면 이게 뭐 이겼다고 해도 총 합계가 이재명 지사의 총 합계 50.29% 그러니까 과반을 아주 뭐 턱걸이한 거 아닙니까? 4,145표? 뭐 그 정도죠? 51표. 그러니까요. 뭐 이제 이 지사 쪽 얘기는 보니까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합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당원 당규 해석이나 이런 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중간에 사퇴를 하면 그 사퇴한 이후의 표는 무효가 되는 게 맞는데 앞에 득표한 거는 무효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건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이 지사 말대로 앞에 것도 무효로 다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합의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합의나 선언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죠.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이번에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유증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이제 9월 한 중순쯤에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분명하게 당에서 그걸 논의해서 뭐 공표를 하든지 뭔가 딱 했으면 사실 이런 논란이 없었지 않았나. 사실 했죠.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이의를 접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건 빼고 간다. 그러고 유권해서 그때 했어요. 언제 했나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처음에 문제 제기가 있었을 문제 제기가 그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선관위 이름으로 외부에 딱 공표가 됐나요?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선관위 만장일치로 이거는 모수에서 빼고 한다라고 답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유권 해석한 거죠. 그렇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합의 문제가 있었으면 선수들끼리 합의를 처음부터 하고 출발한 건 아닌데 그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을 때만 해도 뭐 나중에 가서 차이가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지사가 앞서갔으니까. 그 당시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하고 선관위가 보고
그렇지만 우리 이거 빼고 간다. 왜냐하면 예전에 2012년 같은 경우도 문재인 손학규 경선 때 네. 물론 지금이랑 당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규랑 지금 당규랑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딱 같아서 할 수는 없지만 같은 취지로 그 당시에도 먼저 탈락했던 후보들의 표를 모셔서 제외하고 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한다라는 어떤 관행적인 해석을 한 거거든요. 네. 해석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뭐 이현주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이제 법조문으로 놓고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데 사실 당원 당규라는 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기도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정치 집단끼리 합의거든요. 우리 당 지도부의 결단과 결의인 것인데 당시 선관위는 결정 권한을 갖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어제였나요? 이상민 의원 인터뷰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자기가 생각엔 결선 투표 가는 게 맞는데 네. 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선관위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 아하.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합의를 것이 했기 있고 때문에. 그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을 번복할 저것도 없고 그 당시엔 선관위가 이거 관련돼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기구였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뭐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네 저렇게 했어야 되네는 사실은 최초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한 번 더 어필이 있었다라고 하면 마무리가 되었겠지만 그 당시에 선관위가 만장일치하고 넘어가서 그렇구나라고 넘어갔는데. 하고 이제 거기서 불만이 계속 나오면서 그때 뭐 끝을 온 봤었어야 되는데 예. 이럴 줄 몰랐. 그럼 이번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당에서 안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거죠, 김 대변인은? 근데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는 당이 정할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칙을 다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구 팬들이 20, 30년 동안 야구를 보면 감독이 선수 기용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 뭐해서 저기서 좌완을 기용해야지 우완을 기용을 하냐고 이제 욕을 막 하는데 감독은 감독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본 이 관여층들이 당원 당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뭐 백가쟁명식으로 하는데 이럴 때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당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 당의 저는 그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뭐 그래서 검찰에 물어보고 법원에 물어보고 그건 또 다른 차원인 예, 거죠.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당내 문제는 당 지도부가 결정을 하면 거기에 승복하고 따르는 문화를 쌓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10월 13일에 송영길 지도부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공표를 하겠다고 했으니 그 문제 제기하고 그 문제 제기에서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좀 저는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상민 선관위원장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편도 혹은 심지어 뭘 이렇게 편을 중립적인 들어준 적도 인물이니까. 아니었고 송영길 후보도 이제 원래 당선되던 당시를 돌아가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는 전혀 오히려 우원식 의원하고 훨씬 더 이재명 후보의 이 관계가 좋을 때였죠.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당 지도부가 하는 결정을 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당 지도부가 내일 결정을 13일 날 뭐 어쨌든 기존 그 뭐 선관위 그 부분이 맞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재명 후보로 딱 간다 그냥 딱 결정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에 딱 따를까요? 맞습니다 하고 승복선언하고 우리 본팀으로 갑시다 이렇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예, 편집님 이게 지금 선거라는 게 5개월이나 있는 과정이고 정치라는 게 오늘 보면 내일 어떻게 될지 이렇게 궁금하지만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봉합을 해 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죠. 오늘까지 딱 싸우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평화 모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분도 좀 풀고 서로 싸움도 하고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결국은 수렴돼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1,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1, 2주 안에 한두 달. 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이현주 생각할 의원님은 수 있죠.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마음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테니까. 예, 그래서 뭐 처음에는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뭐 불복까지 하기는 힘들 거고요. 그런데 뭐 흔쾌히 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네, 계속 뭐 그런 될 거다? 상태 좀 가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이 지사 측하고 뭐 어떤 정치적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대화를 노력과 통해서. 여러 대화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그다음에 대장동의 수사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이런 수사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느냐도 저는 좀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있다고 보지만 뭐 혹시라도 네네. 이게 이제 수사 결과 이재명 지사의 그냥 혐의가 가능성으로 봤을 때 혐의가 뭐 나타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구속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또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론이 완전히 났을 때 저는 지지 선언을 하든지 뭐 하지 그런 수순으로 않겠냐. 갈 거다. 지금은 뭐 불복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이제 좀 뜨뜻미지근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강하게 이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문제제기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그 당규 59조와 당규 60조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의 뭐 최고위 당무위 위원회 등의 어떤 해석이 그 해석은 이거다라고 딱 되면은 따르겠다 그런 뉘앙스로 제가 보기엔 보이던데 그러면 뭐 당 지도부에서 그냥 이의제기 뭐 이건 합리적인 그게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그런 좀 절차적인 하나 거치면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일정의 명분도 주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미 선관위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최고위에서 추인한다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는 거라서 뭐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도 이 사안에는 감춰진 이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밖에서 이면. 보기에는 이재명 대 이낙연의 싸움으로 보이는데 이 아래는 양대 선대본부장인 우원식과 홍영표의 싸움이 있거든요. 이 두 분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부딪혔던 분들이시고요. 두 분 다 안 됐던 분들이시죠. 그리고 2022년 8월에는 민주당이 또 당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2024년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당대표 선거거든요. 여기에 우원식, 홍영표 이 두 분이 출마할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본인이 선대본부장으로 있는 후보님을 위한 방향도 있지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당대표가 될 것 같은 당대표가 되기 위한 본인의 존재감도 살리는 길로 가야 해서 마냥 당을 쪼개는 방향으로 저는 흐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예. 어느 정도 강한 어필과 거기에 대한 지도부의 교통정리 그리고 이것의 수습 구간을 통해서 결국 정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진통은 있겠지만 네. 정리는 잘 될 것이다. 네, 더불어민주당 그 경선 후유증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강한 이의 제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이현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